잠깐 왼쪽 얼굴이셨나? 물리치료였어요. 브레타워드 선생님한테 피지 필라테스를 졸업한 이제 냉정하게 말하자면 정말 강사의 역량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근데 네. 성함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클래식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네. 미소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솜이거든요.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일단 시작은 이제 전공이 물리치료였어요. 그래서 네. 물리치료사로 이제 좀 활동을 하다가 네.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운동치료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운동을 해서 뭔가를 바뀌는 걸 보고 조금 네.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던 필라테스 자격을 좀 취득해서 네. 그렇게 하다가 한 5년 차 때쯤에 이제 클래식 필라테스가 좀 궁금해져서 네. 그걸 추가적으로 이제 브레타워드 선생님한테 듣고 네. 그리고 또 클래식 필라테스 강사를 또 하다가 최근에는 인디지 필라테스를 졸업하신 그 김희연 원장님한테 더 루트를 진행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필라테스는 네. 로마나 필라테스처럼 뭐 파워 필라테스, 로마나 필라테스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까 조셉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1세대들. 근데 네. 그 1세대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살아있으신 분 중에 이제 제이 그라임스라고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 선생님이 이제 빈티지 필라테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세계적으로 물론 학생들이 오긴 오지만 매년 1년에 그 한 12명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국내에 3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빈티지를 좀 뿌리로 해서 또 본인의 그런 선생님은 자격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클래식 필라테스 멘토링 과정에 좀 더 가깝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건 양재에 있는 더 컨트롤이라고 하는 센터예요. 테마 버전과 제이 버전이 또 되게 또 차이가 있고 또 달라요? 네, 달라요. 그냥 베이직 인터워드의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나 그런 순서도 조금 달라요. 제이는 남자고 로마나는 여자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면에서도 좀 다르고 로마나는 좀 여성스럽고 무용수였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발레적인 동작들 들어가면 제이는 완전 좀 파워풀한 좀 그런 느낌이 있고 필라테스 강사를 하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성과가 있어요? 마비 환자분들, 네. 이제 뭐 편마비 환자라던가 사지마비 환자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해부학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좀 병리학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네. 아파서 오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제일 뿌듯하죠. 이제 제가 초보 강사였을 때는 되게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원님의 체형이 이런 거니까 일단 신코스를 쭉 만들고 그거대로 수업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이 내 맘처럼 흘러가진 않으니까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내가 정해놓은 거는 이거였는데 이제 회원님이 좀 따라와 주지 않거나 이럴 때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가야 되지? 약간 이런 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클래식을 배우고 나서는 클래식은 어쨌든 좀 메인 기구가 정해져 있고 메인 기구에서 운동을 진행하면서 그 회원님의 바디를 봐요. 그래서 근데 매번 이제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회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디비주얼로 보고 다른 기구로 가서 그거를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운동을 들어가요. 그거를 클래식에서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조금 익히고 또 보는 눈, 이런 관찰력 이런 게 좀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 강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지고 나니까 어렵지 않게 그날 운동을 좀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바로바로 뭔가 생각이 드는 시간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그게 쌓아진 것 같고 경험이 쌓이니까 근데 뭔가 저는 클래식을 안 배워봤으니까 모르긴 한데 클래식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정해진 그거를 쭉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바르면은 그거를 그때그때 바꿀 수 근데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라서 강사가 이제 보고 판단하고 이제 그거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5회 정도 지나면 약간 인터 동작들을 좀 더 나가본다던가 어떻게 주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진을 찍어요. 물론 그게 사진이
뭐 100%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비포 애프터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그래서 비포 사진을 먼저 좀 찍고 이제 운동을 진행하면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저는 좀 많이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로 좀 수업을 진행을 했다.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나서 다시 이제 애프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좀 뭐 블로그나 그런 인스타나 이런 SNS를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강사분들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터디를 항상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주도해서 스터디를 클래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선생님들에게도 좀 비슷하게 다 같이 갈 수 있게 좀 스터디를 많이 신경 써서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틈만 나면 여유가 생기면 워크숍도 듣고 교육도 추가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발전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업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많이 여태까지 좀 쌓여져 있던 그런 문제점들이 맞물려서 그냥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냉정하게 말하자면 정말 강사의 역량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한 번도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뭔가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스로 몸을 써봐야 돼요. 스스로 몸을 쓰지 않는 강사는 강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혹은 그냥 자기가 매일매일 수련을 해가면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몸 쓰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클래식으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그 전환의 계기가 딱 있었나요? 이 동작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됐으면 질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매번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큐잉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몸을 보고 티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획일화된 티칭을 하는 것 같았고 그 당시에 약간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되게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동작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를 보고 내가 그룹 수업이나 이런 데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헬스인지 필라테스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자신감 떨어지고 그게 회원님 눈치를 보게 되고 재등록률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을 좀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약간 본질이 궁금해서 어쨌든 그 뿌리를 좀 찾아가 보자. 기구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회원을 티칭을 할 때 이런 사지가 아니라 여기 센터를 정말 중심으로 보고 한다는 거 그게 좀 큰 차이. 근육을 쪼개쪼개 쓰는 게 아니고 전신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컨템은 이렇게 좀 근육을 쪼개서 뭐 오늘은 중둔근, 오늘은 팔, 약간 이런 식, 오늘은 허리군요. 약간 이런 식의 운동들이라면은 클래식은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다 전신인 것 같아요. 홀바디 운동이라서 그래서 어느 하나의 운동 포커스가 있지 않으니 했는데 다음날 그냥 전신이 고루고루 좀 힘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말고 일반인한테 적용하실 때 어려우신 게 없는지 궁금해요. 오히려 강사분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몸에 되게 있어서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회원님들도 뭐 헬스 오래 했고 오히려 일반 회원님들은 백지 상태여가지고 제가 티칭하는 대로 다 좀 그래도 따라와 주셔서 오히려 더 편하시구나. 거의 대부분의 클래식 협회들은 다 사전 레슨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사전 레슨 어떤 데는 뭐 통과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저가 클래식을 일단 접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협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녀보면서 운동을 좀 해보시고 본인과 가장 좀 생각이 비슷하거나 잘 맞는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사전 레슨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협회에서 뭐 주관하는 교육들 같은 것을 들으시고 통과하시면 이제 클래식 필라테스 지도자가 되실 수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강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중요한 건 계속 몸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뭐 비용적인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그냥 걸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네. 그리고 클래식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거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적으로. 네. 선생님이 하는 큐잉을 사람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뭔 네. 소리지? 어떻게 레그 스프링을 하는데 다리 힘을 빼고 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센터가 잡히고 이 몸통에서부터 뻗어내는 힘을 느끼면 내가 그걸 한번 느끼면 그 큐잉이 이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계속 써봐야 되고 그게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맞는 협회나 이런 것들 찾는 건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레슨 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자격과정 중에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일주일에 레슨을 3번씩 듣고 계속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만만치는 않나요. 그럼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회원을 보는 눈도 정말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편하기는 해요. 강사라면 이 뿌리를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이 클래식 필라테스를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요. 원래 필라테스가 그냥 이런 거다. 뭐 요즘에 정말 먹튀 센터도 되게 많고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뭐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두서없이 한 거 같아요. 아니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야죠.